주진 의원입니다. 국민의힘의 주진 의원. 이제 다시 청문회 전국이 되겠죠. 이제 내일 김민석 후보자의 총리 인준, 국회 표결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또 다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 보수 쪽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냈던 권오을 전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죠. 그런데 최근 2년 동안 전국 여러 사업장에서 월급을 받았는데 이게 꽤 논란입니다. 어제 제가 구미를 왔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찾아서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님의 참배를 한 뒤에 조용히 여쭤봤습니다. 대통령 각하, 유경수 여사님 이번에는 누구입니까? 물었더니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번은 이재명이다. 청문회를 거치고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되면은 그런 큰 틀에서 보훈 정책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권오을 후보는 이 경북 안동에서 삼선 국회의원을 하고 한나라당 시절에는 또 국회 농림 해양수산위원장을 역임하고 18대 총선 공천 탈락 후에도 사무총장을 지냈습니다. 정말 좋은 지역구에서 꿀이랑 꿀은 다 빨아먹은 분이죠. 보훈의 보자도 모르는 이 경력이 아주 전무하다는 겁니다. 보훈을 정치화하는 작태가 이미 보이지 않나. 뭐 꿀이랑 꿀은 다 빨아먹은 사람이라고 국민의힘에서 얘기했는데 일단 뭐 진영을 왔다 갔다 한 거 이거는 일단 별개로 두고요. 김진욱 대변인. 야당에서 의혹 제기하는 게 뭐냐면 일단은 전직 의원 신분이었고 최근 2년 동안에 서울 종로의 삼계탕집, 서울 종로의 인쇄업체, 강남의 상설섭의 자문, 의정부의 땡땡대학교, 부산 중구, 수도권 4군데와 부산에서 5곳에서 여러 군데에서 겹치기를 하면서 여러 사업장에서 한 월급 한 400~500만 원 정도는 받은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뭐 불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권오을 전 의원, 지금 이제 그 복지부 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지금 신고한 내역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지금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건데 예. 실제 그 권오을 후보자가 상근을 통해서 한 직장에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업체들이라든가 이런 장소들 이런 걸 보면 대부분이 다 어떤 이 영업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홍보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이 꼭 출퇴근을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고 예. 본인이 얼마든지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고 그 활동들을 정확하게 하고 있다라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분에게 인맥 관리하면서 예. 준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이제 신고가 다 된 부분인 것 같고요. 이렇게 이게 만약에 부정한 돈이고 받을 수 없는 어떤 뇌물성이거나 아니면 좀 그 검은 동네 성격이 있다면 이렇게 다 받은 내용들을 고지고대로 신고하고 그것을 국회 인사청문 자료로서 이렇게 확인시켜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이것이 뭐 그 어떤 방식으로 지금 그 근무를 이렇게 받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과정 속에서 또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소명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지가 있다. 이거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진욱 대변인 말씀 맞아요. 불가능하진 않죠. 근데 이게 상식적이냐 여부를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서울 3군데, 경기도 1군데, 부산 1군데. 이거에 대해서 권오을 후보자가 일단 한 언론에 뭐라고 해명했냐면 설명. 옆에 같이 앉아 커피 한잔하는 게 자체가 일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본인의 뭐 이름값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 좀 고려한 것 같은데 오늘 국민의힘에서 김재수 의원이 이런 얘기 했다고요. 커피 마셔주는 값이 수천만 원일 수는 없다. 그럼 워렌 버핏이라도 되는 거냐? 예, 김은식 교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죠. 워렌 버핏 정도 되는 세계 제일의 투자자라면 그분과 만나서 식사 한번 하고 조언을 듣는 걸로 많은 돈을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권오을 지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동선도 전국 팔도를 다 움직이고 있고요. 하는 일들이 그런 투자 자문에 대한 그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삼계탕 집도 있고 심지어 대학교도 있고 뭐 자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삼계탕집에서 무슨 자문을 합니까?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후보자께서 저런 그 동시에 전국적으로 여러 곳에서 이러저러한 그
돈을 벌었다고 하는 그 취업 사실을 알리는 것은 저게 피해갈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줬다는 기업이나 가게에서는 그걸 세금신고를 다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참 그 실력은 좋으시다. 저 정도에서 정말 1년에 수천만 원 받으면 저도 교수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편한 시간에 가서 차 한 잔 마시고 이야기 들어주고 해서 전국 유람도 하고 수천만 원 벌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받은 어떤 경우에도 저건 너무 과한 것이죠. 말씀 그래서 진짜 죄송한데 사실 정치권에 오래 계셨으니까 네. 실제로 전직 의원들, 뭐 재선 3선 의원들이 뭐 본인은 이제 이름도 알려졌고 뭐 어디 가서 영향력도 있으니까 굳이 뭘 하지 않아도 뭐 제가 불법과 편법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저런 경우가 관행처럼 왕왕 있긴 있었잖아요. 있죠. 있지만 한두 개죠. 그리고 삼계탕집이나 대학교를 이렇게 동시에 걸어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어디 여의도 근처에 있는 어디 자문회사나 예. 아니면 무슨 컨설팅 회사나 이런데 무슨 고문직이나 이름을 걸어놓고 비상근으로 자문하면서 일정 정도 보수를 받는 정도죠. 예. 그 정도는 뭐 자신의 네트워크가 자신의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예. 가능한 것입니다만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제가 볼 때 좀 과한 수입을 좀 얻었다. 그렇다고 또 권오을 전 의원께서 제가 볼 때 그렇게 또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가졌던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서 너무 지나치게 좀 꿀을 빨은 게 아닌가. 예. 저는 그런 생각은 정말 꿀빵다는 지금 표현은 이제 강민국 의원의 말을 네, 인용한 그냥 것뿐이죠. 이용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권오을 의원 개인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만 예. 저는 해명이 분명히 필요하고 국민들 정서나 국민들 그 법감정으로 봤을 때는 예. 불법은 없었다 하더라도 과도한 건 분명히 맞다. 저는 분명히 사과는 한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장현주 변호사님, 뭐 아예 주진 의원이 최근에 이제 청문회 전국에서는 꽤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배추 총리와 커피 법무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또 이제 부동산 관련 도로 외교부 장관 있고 부동산 안보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한석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또 과거 회사와 관련된 여러 이슈가 있었고. 근데 이제 배추 총리 커피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 특정 어떤 일을 열심히 해서 번 돈 같지가 않고 뭐 배추 투자라든지 커피 이런 문제는 좀 바로잡아야 되지 않냐. 이거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거냐 이런 문제 제기였어요. 당연히 야당으로서는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의혹 제기 단계일 뿐이고요. 이제 앞으로 청문회 과정도 남아 있고 그리고 후보자들이 각각 해명하거나 또 소명을 해서 얼마나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이해시킬 수 있는지 이런 과정들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섣불리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거나 또 프레임화하거나 이런 부분도 저는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인사검증 시스템을 운운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흔들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예. 사실 그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사검증 시스템이 당연히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인사검증 과정에서는 당연히 그 자리에 맞는 능력과 역량을 갖췄는지 예. 이것도 검증할 거고요. 또 하나는 당연히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적인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도 검증을 할 겁니다. 예. 이 두 가지를 균형적으로 검증을 해서 나오는 후보군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어떤 자료를 내놓고 또 어떤 소명을 하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뭐 야당에서 얘기하는 건 이런 거겠죠. 문재인 정부만 하더라도 뭐 음주운전이나 위장전입 이런 거는 한 5대 원칙, 7대 원칙에서 안 된다는 허들이 있었는데 이재명 정부는 뭔가 인사검증에 허들도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 물론 뭐 아직 청문회를 안 거친 후보자들도 많으니까 그 설명과 해명이 필요하긴 할 텐데 일단 이렇습니다. 최성 평론가님, 오늘 야당에서는 보니까 아예 김민석 방지법이라는 것도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물쩍 통과해가지고 그냥 그 마치 청문 절차를 그냥 그 일종의 통과 의례로 생각하는데, 자, 그 지금 총리 후보자도 사실상 생각해 보십시오. 청문 도입 이래 25년간 단 한 명의 증인 없이 부른 게 이번이 처음이고, 그 다음에 주요 공직자 후보가 금융거래 내역서 하나 안 낸 게 단군 이래 처음이라고 김경률 회계상 지적합니다. 자, 근데 장관 청문회는 더 합니다. 이건 표결 절차도 없을 뿐더러 하루 하고 나서 3일 지나고 나면 대통령이 임명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이런 식의 청문이라 그러면은 예. 차라리 제도나 법으로서 어떤 정하는 게 맞지요. 그렇지 않고 그러면 차라리 그 인사청문 제도를 없애든가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그 김민석 방지법도 발의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내란 정부라고 저 윤석열 정부를 자꾸 비난하는데 예. 새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되죠. 새술은 세부대에 담을 때 깨끗해야 됩니다. 예. 자, 이제 과거 정부를 자꾸 빗대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부의 재앙은 그렇게 시작됐으면 저는 다르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초대 그 내각 인선할 때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하도 기자들 질문이 나오니까 전임 정부에서 이렇게 훌륭한 장관 후보자 봤습니까?
라고 한 한마디서부터 저는 윤 정부의 재앙은 시작됐다고 봅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인사는 만사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안이한 인식을 갖고 저 초대 내각을 짠다. 저는 이 문제는 한번 이재명 정부가 한번 두고두고 한번 곱씹어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오늘 최성 평론가에서 유독 또 부메랑에 될 과거 발언들을 많이 가져와서 네, 갖고 왔습니다. 조목조목 반발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주진의원의 배추 김민석, 뭐 커피 권오을 이거 특히 권오을 법무장관 후보자는 해명이 필요하지 않냐는 취기 청문회 전국 중간 점검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